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21세기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활성산소와 활성산소 발생하는 5가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활성산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시겠죠. 지금 대한민국에 사신다면은. 근데 이제 그것을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우리가 마시는 산소에 있거든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소 호흡을 못하면 죽어요, 죽어. 그죠? 그냥 산소 호흡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산소 호흡량의 5% 정도가 활성산소로 바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활성산소라는 것이 뭐냐? 즉 활성산소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먼저 역기능의 핵심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늙게 되는 것, 노화하는 거죠. 우리가 병드는 것, 즉 암을 포함해서 결국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하거든요. 산소에 의해서 우리는 쭉 살아가는데 마신 산소의 5% 정도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죽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가 이젠 풀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풀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자, 가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적혈구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혈구. 즉 우리 피가 붉다는 얘기죠. 거기는 적혈구 내에는 철분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철분은 산화철로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철이 산소를 받아서 우리 세포 내에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60조 개의 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체온 36.5도를 유지시켜주는 그 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즉 미토콘드리아는 계속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 우리 체온을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산소를 쓰는데 5% 정도가 활성산소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운행을 할 때는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기가스 나오는 것이 우리의 활성산소 수치로 이해하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활성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순기능, 좋은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역기능, 안 좋은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공부하면 되겠죠. 순기능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순기능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항상성이라 하거든요. 그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 역시 활성산소가 하는 순기능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순기능은 어느 정도 배웠고, 이제 안 좋은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쇠는 녹이 쓸죠. 제가 적혈구를 사례로 들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산화철이야. 그러니까 산화철이라고 얘기했죠. 이미 산화가 됐죠. 뭔 얘기냐?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못 쓰고 버리는 산소를 활성화시킨다고 얘기하거든. 그게 활성산소가 되는 겁니다. 활성화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 얘기냐? 산소가 사용되고 폐기 처분되는 산소가 활성산소다. 근데 이 활성산소의 순기능은 얘기했고, 역기능은 왜 얘기하느냐? 가장 크거든요. 자, 우리를 병들게 해. 우리를 질병을 앓게 하고 암도 앓게 해. 결국 우리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저 세상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모든 맥락을 활성산소가 전부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존 홉킨스 대학 의학부에서 논문 발표에 의하는 것 같으면은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로부터 발생하고 결국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죽게까지 된다는 것이 큰 맥락입니다. 존 홉킨스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활성산소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은 우리가 역기능에 의해서 우리 몸은 문제시 되고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제가 한 10강의 이상 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강의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활성산소의 발생 요인 5가지를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은 만들어내느냐,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과식입니다. 즉 과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음식물을 먹으면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소식을 하는 것보다는 과식을 하는 것 같으면 활성산소는 더 많이 만들어지겠다, 그죠? 너무 간단한 논리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쭉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거든요. 21세기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면 활성산소는 뇌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푹 잠을 주무셔야 될 시간에 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면 피는 계속 흐르겠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은 계속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21세기 우리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지속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질병 중에서 가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21세기에 가장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갖게 되는 것 하면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운동이거든요. 운동 좋아하죠. 근데 이 운동도 지나친 운동, 과격한 운동이거든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3만 보, 5만 보 걷는 사람이 대상포진이 올 수 있다고도 얘기하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몸은 나 스스로의 면역력을 갖고 있지만은 면역의 한계가 운동을 하는데 관리하는데, 운동 관리하는 데만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몸 관리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식으로 운동 과료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오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꽤나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과료도 실질적으로 항산화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가장 크게,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가장 큰 핵심이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저도 옛날에는 담배를 태웠거든요. 또 흡연도 했거든요. 술도 마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제가 흡연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특별히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결심을, 흡연이 안 좋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저도 어떤 계기로 끊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방송에서 활성산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흡연 시에는 우리 체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과산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산화 수소에 의해서 우리 몸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적인 요인 엄청 많죠. 어떻게 다 나열을 못 하겠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활성산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암을 포함해서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활성산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소를 안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산소 중에서 우리의 인체의 대사 과정에서, 메타볼리즘이라는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활성산소와 활성산소 발생 요인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항산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